오늘 방송 공동 제작 국제 컨퍼런스에서 2019년부터 마련해 함께 운영해온 주빈국 특별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베트남, 터키, 캐나다 그리고 작년에는 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소중한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올해에는 참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적도의 에메랄드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를 본 컨퍼런스 주빈국의 특별 세션 국가로 초대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및 관광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참 긴밀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요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K-팝은 물론 사랑의 불시착, 부부의 세계,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르기까지 K-드라마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과 K 컨텐츠를 가장 사랑하는 이 국가의 하나로서 우정을 나누면서 양국이 국제 공동 이 제작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장해 나갈 거라는 또 확신을 심어줄 거라 기대됩니다. 네, 이 시간 해외 연사분께서 자리하실 예정이니까요. 수신기 역시 잘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빈국 특별 세션 첫 번째 순서 연사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걸음을 해주신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오바이딜라 위원장님께서 오늘 첫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come forward onto the stage? 네, 큰 박수로 오바이딜라 위원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coming.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인 방송통신부 위원장님, 배경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님, 박정훈 SBS 사장님, 주안 단중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 참사관님, 존경하는 신사숙녀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가 그런 것의 증진을 위해서 또 방송 공동 제작을 더 나아가게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송 공동 제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공동 제작에 있어서는 모멘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통신의 협력 관계에서 수십 년간의 협력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송 제작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을 앞으로 더 잘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2022년에 방송 기술을 훨씬 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그런 전환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방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다양한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통신 분야까지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또 현장에서의 방송 제작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캐스트들의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제작의 환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그 전보다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접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진해 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증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에 있어서도 표준화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를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조화롭게 만드는 방송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있는 철학적인 기본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방송 제작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방송을 통한 여러 가지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국가별로 만들고 기본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각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은 모든 국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와 한국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문화를 반영한 어떤 공공 제작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캐스트 위원회도 단순히 컨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 방송 체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PI 이제 부위원장님 무하마드 레자님도 오늘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롱 이스칸다 사무총장님도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이런 컨퍼런스를 다양한 국가들 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최 측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창작, 제작 그리고 그런 방송 현장에서 증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ongratulatory speech. 네, 우리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우바이딜라 위원장님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50년간 우리 한국과 또 인도네시아가 함께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도 되짚어주셨고 또 나아가 우리가 함께 방송 공동 제작에 대한 협력을 다져 나가야 한다라는 참 따뜻한 다짐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축사를 시작으로 특별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위해서 연사분을 곧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요하네스 에카프라사티아 단중 공사 참사관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국가가 그간 함께 쌓아온 우정과 협력의 성과 또 향후 방송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단으로 오르고 계신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Welcome.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MC님, 그리고 KCC 이상인 부의장님, 그리고 키스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백영렬 회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바이딜라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하마드 레자 부회장님, 그리고 길랑 에스칸다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하네스 탄중이고요. 공사 참사관으로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K-Wave가 I-Wave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키스티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바이딜라 회장님께서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류 열풍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능 분야 그리고 IT 업계 그리고 5G, AI 모든 분야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 분야, 영화 분야에서도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오스카상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 특히 당국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카가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방금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KPI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는 기관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담당 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각 내에서 코민포라고 하는 정보통신 부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와 또 TV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창조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영화와 TV가 정경제부 산하에 다른 16개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제부 산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유사한 점이라고 하겠고요. 그러면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의 규모가 다릅니다. 한국 인구는 5,177만이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2억 7,577만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통계를 기초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이렇게 다릅니다. Indonesian embassy, since His Excellency Gandhi Sulistia 네, 인도 대사관에 새로운 대사님이 부임하면서 처음 출범한 것이 바로 새로운 디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창조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운 좋게도 이 부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는 없는 그런 한국의 대사관만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방송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요. 이런 창조 경제를 증진하고 또 영화 분야, 패션 그리고 방송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인적 교류, 외교를 증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자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인도와 한국은 50년간의 그런 수교 관계를 올해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이 50주년인데요. 이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파트너로서 유지하면서 마찬가지로 방송 부문까지도 더 교류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조코 위도 대통령을 지난 7월에 만나셨는데요. 여기에는 방송을 포함한 그리고 창조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인구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그 인구 분포에 있어서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인구의 인구 분포는 고령화 사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한국은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중간 평균은 40세입니다만 2040년이 되면 50세 이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 그런데요. 유엔에서는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성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강조를 한 바 있는데요. 15세에서 64세의 그런 생산 노동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100년의 독립을 곧 기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한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립기념일이 2일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구 분포를 보면은요, 전체 인구의 7% 가량이 아주 노동 생산 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 연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그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한류가 인도네시안 웨이브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고 또 길랑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서로 윈윈하는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반자실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반자실라는 저희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화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협력도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윈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공동 제작을 2019년 이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윈윈 상황이 되기 위해서, 윈윈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2023년은 양국 수호 관계 50주년이 됩니다. 더 이상 따로 따로 경쟁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친구로서 협력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서는요. 한국의 KCC, 키스티, 코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공동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공동 디렉팅을 할 수도 있고 공동 출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코카 위원장님, 한국 콘텐츠진흥원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장관님을 만났을 때 재차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기저가 되는 것은 하나의 부분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최고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정책과 규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유바이 질라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장학금도 마련을 하고요. TV 제작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포함해서 다른 정책 입안과 관련된 그런 교육 과정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의 생태계를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저희 대사님께서도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자, 현대의 전기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공장이 치카랑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000대의 자동차를 매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거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협력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and your kind support. 네, 훌륭한 발표 말씀 감사합니다. 단중 이 공사 참사관님의 첫 번째 주제 발표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 K-웨이브에서 I-웨이브로 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50년간의 우호 관계 앞으로도 윈윈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참 감사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연사분과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모하마드 레자 부위원장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발표 제목은 인도네시아의 방송 정책과 국제 협력 증진 방안입니다. 무대 위로 오르시는 부위원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please come forward onto the stage? Please welcome him.
네, 연단에 오르신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모하마드 레자이고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못 발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젯밤에 사실 오늘 아침까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CC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스티 측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인도네시아 비전에 기반한 제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유바이딜라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사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000개의 섬으로 구성이 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1,340개의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언어는 718개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는 718개의 언어가 있지만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과 방송 언어가 많습니다. 방송국 개수는요 1217개가 있고 또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는 1975개가 있습니다. 방송국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공영방송, 또 민영방송, 그리고 지역방송, 그리고 구독 기반의 유료 방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의 지역마다 또 대표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각각 지역에서 다른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과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과 관련해서 특히 새벽 5시부터 9시 내에 방송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어린이와 10대 그리고 성인을 위한 모든 방송에 해당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나 시위 같은 장면은 TV에서 이제 9시, 아까 말씀드린 5시부터 9시라는 방송 시간 내에는 방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레슬링과 관련된 좀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프로그램 스맥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은 2012년에 방영이 중단이 되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스맥다운이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방영이 중단된 이유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보고 폭력을 따라한다는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에 대한 노출로 인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가 아이에게 방영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50% 이상은 네트워크 TV FTA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로컬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고 있고요. 아까 길랑 이스칸더 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로컬 콘텐츠도 굉장히 활발하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로컬 방송국에서 제작이 된 프로그램이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방송도 물론 방영이 가능하지만 특정 규제를 따라야만 합니다.
외국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쿼터의 30% 이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방영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인도네시아 자막이 달려서 나가야 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반차실라라는 전체적인 철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가 문화와 종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종교 관련 컨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TV나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런 종교 관련 컨텐츠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콘텐츠 개발과 협력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도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800만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TV를 보는 인구는 1억 3,500만입니다. 닐슨 통계에 따르면 수치가 이렇고요. 아까 조하네스 참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류가 상당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만에서 30만 또 조회수를 인터넷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한류 열풍이 단순히 K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 게임 같은 콘텐츠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선 AI 관련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라이센스나 저작권 같은 기타 규제가 적응형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 기타 윤리 관련 문제들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하마드 레자 부위원장님의 주제 발표를 함께 하셨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방송 정책과 양국 간의 국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 주시면서 현재 인도네시아 방송 규제 또 정책의 목표 또 국제 공동 제작 간의 다양한 일관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면서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빈국 특별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청해 들을 시간인데요. 인도네시아 민영 텔레비전 협회 길랑 이스칸달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산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공동 제작의 소중한 기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coming, for your grace.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옮겨주고 계신 길랑 이스칸달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그리고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이 특히나 이런 한국과 인도네시아 50주년 수교를 맞이해서 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인데요. 김남도 디렉터님, 저희 정책통신연구원에서 또 인도네시아 그리고 에서 또 스페어 섹션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업계와 그리고 채널 프로그램 협력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제가 ATBSI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구성원을 보면, 회원을 보면은요,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그 TV 네트워크를 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전국 민영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그 회사마다의 어떤 이익과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ATBSI 회원사는요, ACTV 인도시아, RCTI, MNCTV, GTV, 트란스TV, 트란스7, 안TV, TV1 그리고 메트로TV 총 10곳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의 형식은 주로 8개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2개 회원사 같은 경우는 뉴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목표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ATISI는 방송 규정, 윤리, 국가 그리고 인재 양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적 자원, 시스템 기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TV 업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무료로 TV를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플렉스 라이센싱을 정부로부터 받은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방송 운영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이 디지털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총 8개이고요. 그리고 정부 TVRI 1개와 그리고 민영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SCM, MNC, 트랜스미디어, 비바, 미디어, RTV, NT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TV 채널의 용량을 임대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ACTV 인도시아, RCTI, MNCTV, GTV 트란스7, 안TV, TV1이 저희 ATBSI의 회원사인데요. 그 시장 점유율이 특히 시청자 점유율 같은 경우는 89.3%에 달하고요. 그리고 90.9%의 광고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TV 업계 704개의 TV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545개의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전국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33개의 지역 TV, 그리고 15개의 지방 정부 TV, 11개의 지역사회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 2억 7,800만 명 중에서 1억 3천만 명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인데요. 이것은 2023년 7월에 닐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억 1,600만 명, 이것은 89.3%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ATBSI 회원사의 채널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ATBSI의 회원사가 아닌 그런 사업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타리 TV, 모지, RTV, 아이뉴스, 넷TV, CNN 인도네시아, TVRY 그리고 지역 TV 채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요. ATISI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5개 미디어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이 그룹은 엠텍, MNC, 그리고 트랜스미디어, 비바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 각각 그룹별로 이 ATBC 회원사들은 소속된 TV 방송국이 있는데요. 그 해당 내용은 이 장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청자 수 그리고 시청자 점유율, 방송 광고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요. 엠텍이 39.8%, 그리고 MNC 그룹이 29.1%의 시청자 점유율, 트랜스미디어는 14.1%의 시청자 점유율, 그리고 NTB 같은 경우는 6.3, 그리고 미디어 그룹은 0.9%입니다. 광고 수익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요, 엠텍은 42%, MNC 그룹은 28%, 트랜스미디어는 15%, 피파 그룹은 9%, 그리고 미디어 그룹은 1%입니다. 무료 방송 TV, 저희 ATBS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디어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보급률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인터넷 기반 또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런 비율이,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시청자의 50%가 이중 시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TV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으로 시청하는 시간은 보통 하루에 4시간, 평균적으로 4시간이라고 합니다. SCTV는요, 인도네시아 TV 업계에 있어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 수나 그리고 광고 시장 점유율에서 모두 1위인데요. SCTV는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15.4%의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의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프로그램 협력 모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컬 시리즈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을 보면은요, 수입된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수입된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비교했을 때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데요. 수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6.6%, 현지 프로그램은 4.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지속 시간이라든가 지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은요, 이런 듀레이션에 있어서 27%, 그리고 이 광고 지출에 있어서 28.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인도네시아 TV 시청자분들은 이 수입된 해외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상위 TV 프로그램 중에서 수입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업계와 좋은 프로그램 협력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요, 어떤 채널 그리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TV와 프로그램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일 겁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ACTV 엠텍 그룹의 과거를 보면은 채널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TV 방송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프로덕션 하우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고요. TV 방송국은 TVN이나 JTBC, KBS일 겁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하우스는 스튜디오 드래곤, It's New, CJ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혹은 코빅이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요. 협력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라이센스 모델입니다. 다른 종류의 컨텐츠, 스크립트부터 콘서트까지를 라이센싱을 부여하는 것이겠죠. 저희 이와 관련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BTS의 2020년도 공연, 그리고 2019년도 공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요대전, 2013년에 SM타운 라이브가 있었고요. 2012년에 빅뱅의 라이브 갤럭시 투어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슈퍼주니어의 스페셜 콘서트가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STV 프로그램에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것입니다. SCTV는요. 정기적으로 K-팝 아티스트들 그리고 국제적인 팝스타를 초청을 해서 특별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공연을 하게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으로는요. STV 뮤직 어워드 2023년도에 에드 시런을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 메리도 초청을 받아서 SCTV 32주년 행사 때 2022년도였죠. 공연을 한 바 있고요. STV 뮤직 어워드 제이미 밀러 님이 초청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STV 어워드를 위해서는 슈퍼주니어 DNE가 초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NCT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SCTV 어워드에 초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배우들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고요. 스페셜 카메오로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SCTV에서 최근에 굉장히 히트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스포츠 대회인데요. 투르나멘 올라라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국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공동 제작입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서 프로덕션 하우스 간에 같이 제작을 하는 것이겠죠.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SCTV는요. 저희 자매 회사인 스크린플레이 필름과 함께 그리고 한국의 제작사인 CJ 엔터테인먼트가 합작 영화 hit앤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협업을 영화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TV 시리즈를 독점 제작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고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린 모델은요. 촬영 현장과 관련된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그런 명소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노출시킬 수 있고요. 각 국가에서 촬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TV의 드라마 푸티 아부 2가 서울에서 촬영이 된 바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촬영한 경험이었고 또 반대로 한국에서는요 이제 러닝맨을 인도네시아 와서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델입니다. 각색인데요. 리메이크하거나 현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있는 건 혹은 아직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컨텐츠를 리메이크하거나 현지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기 있는 K 드라마를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각색을 하거나
아니면 IP에 대한 권한을 얻어서 현지 버전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임쇼라든가 버라이티라든가 그런 탤런트 서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블로킹 타임입니다. 그래서 TV에서 전용 시간을 만들어서 한국의 컨텐츠를 방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할 수가 있고요. 출연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방영되는 동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8번째는요. 수익 공유입니다. SCTV로 컨텐츠가 방영이 된 이후에 수익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드렸고요. 곧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